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흉가 체험기입니다.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다음은 그 중 한 가지를 극적으로 길게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밤 나는 대학 친구 3명과 함께 흉가 체험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각자 휴가를 맞아 오랜만에 모였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자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한적하고 버려진 마을의 흉가가 우리의 목적지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우리는 자동차로 2시간 남짓을 달려 흉가 근처에 도착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숲이 울창하게 우리를 둘러싸면서 음산한 분위기가 더해졌다. 다들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준비해온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겼다. 나는 캠코더를 들고 이 여정을 기록하기로 했다. 흉가는 낡고 허물어진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다. 어릴 적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풍겼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발밑에서 신음소리를 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거실로 보이는 공간이었다. 낡은 소파와 먼지 쌓인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오래전에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 장소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다. 조금 더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갑자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뛰어다니는 것 같았다. 다들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바람 소리겠지? 라고 누군가가 말했지만 모두 알았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2층으로 가는 계단을 향했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2층에 도착하자 더 찬 공기가 몸을 감쌌다. 복도를 따라 몇 개의 방이 있었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방의 문을 열었다. 그 방은 아이의 놀이방으로 보였다. 여기저기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림들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그림 속에는 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 실루엣은 얼굴이 없다는 점이 이상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돌아보니 복도 끝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서 있었다. 우리는 말을 잇고 그 형체를 응시했다. 그 순간 형체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재빨리 방을 나와 반대편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아래층에 도착하자마자 궁금증과 두려움이 뒤섞인 우리는 한 곳을 더 보기로 했다. 주방이었다. 주방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싱크대 위에서 낡고 녹슨 칼이 보였다. 그리고 그 칼 주위에는 마른 피가 얼룩져 있었다. 여길 나가자. 다급한 목소리로 친구 중 한 명이 외쳤다. 모두 더 이상 기록을 남기거나 탐험할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눈앞의 두려움보다 이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렸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싸는 바람이 우리를 맞았고 우리는 차로 곧장 향했다. 엔진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우리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주쳤던 그 그림자와 그림 속 실루엣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그날의 경험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곳을 찾지 말자고 굳게 약속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과연 그 흉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실루엣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남아있었다. 몇 주 후 흉가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 그곳은 과거에 한 가족이 살았던 집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버려졌다고 한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여전히 그 그림자와 소리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수지는 유난히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일이 많았던 직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고 그날따라 유난히 늦게 끝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치고 힘들었다. 겨우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도달한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끼며 수지는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지는 집 안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다. 툭툭 하는 물방울 소리였다. 졸린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분명히 모든 수도꼭지는 꽉 잠겨 있었다. 뭐지? 환청인가? 라고 생각하며 다시 누우려던 순간 이번에는 벽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벽에 얇아 이웃 소리가 들리기 쉬운 아파트라 그냥 넘기려던 찰나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이번에는 누구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했다. 수지는 몸을 일으켜 목소리의 근원을 찾아보려 했다. 거실에서 안방, 부엌까지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 소리는 끊임없이 따라다니기만 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에 휩싸인 그녀는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고르기로 했다. 그 순간 소리는 다시 사라졌다. 다음 날 수지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어젯밤 경험을 이야기했다. 동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다. 수진도 기분을 전환하려고 애쓰며 웃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일이 맴돌고 있었다. 며칠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고 이제는 소리뿐만 아니라 집 구석구석에서 이상한 물음표와 느낌표가 써진 포스트잇이 발견되었다. 여긴 왜 이리 추운가? 보이니? 조심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었다. 처음에는 친구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수지는 CCTV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고 포스트잇은 점점 늘어났다. 추운 겨울도 아닌데 집안은 점점 더 싸늘해졌다. 밤이면 소리는 더욱더 확연하게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결국 수지는 진지하게 이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유명한 심령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전문가의 상담 결과 그녀의 아파트는 예전에 있던 병원이 철거된 자리에 지어진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 병원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수지는 심령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를 정화하는 의식을 치렀고 얼마간 그런 이상한 현상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의식 후 며칠간은 정말 평화로웠기에 수지는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어느 날 다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마침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하기 전날 밤 마지막 포스트잇이 벽장 뒤에서 발견되었다. 그 작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넌 번할 수 없어. 우리는 여기 살아. 수지는 소름 끼치는 두려움을 안고 빠르게 아파트를 떠났고 그 이후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그녀는 잡념처럼 툭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느새 그 소름 끼치는 집이 떠오르게 된다. 서울의 그 아파트는 아직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끼곤 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도시 전설이나 귀신 이야기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체로 과장되어 있거나 누군가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 시절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한적한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마을 입구에 위치한 작은 여관에 묵기로 했다. 여관 주인은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고 이곳에서는 밤이면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놀라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그저 농담쯤으로 여겼다. 첫날 저녁 우리는 마을 주변을 산책하러 나갔다. 마을은 옛 전통을 간직한 곳으로 낡은 돌담길과 오래된 나무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해가 넘어갈 무렵 우리는 돌담 옆에 세워진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겉보기에도 몇 년은 아무도 들지 않은 듯 보이는 그 집은 안을 들여다보라는 듯 열린 창문을 통해 어둠 속 깊숙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집 안을 엿보기로 했다. 폐가는 어둡고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곳곳에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한가운데에 누가 최근에 켜둔 듯한 촛불이 있었다. 그 촛불은 기묘하게도 주위의 어둠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친구 중 한 명이 뒤돌아보고는 문득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낀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낡은 사진 앨범을 가리켰다. 앨범을 펼치자 우리는
그곳에 담긴 사진들이 하나같이 이 마을의 과거 주민들로 보였지만 그들의 눈은 공허하게 비어 있었다. 마치 우리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때 갑자기 안개가 우리를 에워쌌고 미세하게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황급히 집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여관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차가워지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여관 주인에게 어젯밤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그 폐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로 한 가족이 살다 실종된 이후 아무도 살지 않게 된 곳이에요. 여러분이 본 사진 속 사람들은 그 집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관 주인은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가끔 밤이 되면 그 집에서는 그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마치 아직 떠나지 못한 듯이.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곳을 지나게 된다면 부디 조심하세요. 우리는 소름이 돋고 급히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뒤따라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때때로 우리의 현실과 교차할 수 있다는 것을.